안녕하세요. 뉴스와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리 행진까지 하면서 사법 파괴다,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사법개혁 요구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사법개혁 요구는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개혁 요구가 커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란 사태의 핵심,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사건에서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직위원 판사의 해괴한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또 내란 관련 중범죄자들에 대해서 많은 판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나 감경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된 것 아니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법개혁 요구가 커진 것입니다. 2. 사법개혁 3법의 핵심은 권력견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이 정말 독재와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법왜곡죄 신설입니다. 판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판결 과정에서 헌법이 침해되었다라고 판단될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대법관 증언입니다. 현재 소수의 대법관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권력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독재를 만드는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3. 진짜 위험한 것은 견제 없는 권력.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권력 자체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입법부는 선거로 심판받습니다. 행정부도 선거로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판사는 선거도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잘못된 판결이 나와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장동혁의 독재 프레임은 정치적 선동이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주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법개혁 이재명 독재. 하지만 이건 사실에 기반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집회 현장에서는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이런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내란 논란이 있는 전직 대통령을 다시 외치는 정치 세력이 사법개혁을 두고 헌정수호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상당한 아이러니입니다. 장동혁, 독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독재 공화국을 만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한 징계와 제명 논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의견이 다른 이른바 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해 징계나 제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노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징계와 제명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정당을 향해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장면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속담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신의 권력 운영 방식은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만 독재라고 공격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정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닙니다. 권력은 누구든 견제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개혁은 누군가의 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독재 공화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적 궤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차분한 제도 개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였습니다.